안녕하세요. 아우라 성형외과 코성형 전문의 주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의 전 과정부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재수술 없이 한 번에 성공하는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은 단순히 코를 높이는 수술이 아닙니다.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끝 좀 높이고 그리고 실리콘 넣고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수술 단계, 재료, 코끝 구조, 디자인 등 모든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살펴야지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 수술의 전체적인 과정,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재수술이 필요한 이유와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의 전체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진단 및 디자인과 상담을 하는 단계인데요. 얼굴 전체 비율, 이마 각도, 턱선, 눈과의 거리 등을 함께 고려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단순히 코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진과 CT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2단계에서 환자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내가 되고자 하는 코의 모양이라든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원장님한테 설명을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되고 싶은 이상의 사진을 찾아오는 겁니다. 45도, 정면, 완전 측면 이 세 가지 정도의 사진을 찾아오신다면 상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술 당일날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게 되는데,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하는데, 나의 제네럴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진행을 합니다. 절개 방법은 비개방형 방법과 개방형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개방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조를 정확하게 교정을 하려면 개방형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개방형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방을 한다고 흉터가 좀 많이 생길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방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흉터가 6개월 정도 관리하고 나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끝을 우리가 먼저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했던 대로 우리 코끝의 모양이라든지 각도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이 이뻐진 코끝에 맞춰서 콧대에 실리콘을 넣던 진피를 넣던 아니면 무보형물로 수술을 하던 이렇게 콧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봉합을 하고 테이핑 고정을 하게 됩니다. 구조 교정을 이제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합해서 모양을 확인하고, 외부에 드레싱, 피가 차지 않도록 테이핑이라든지 드레인을 넣고, 그리고 코에 솜을 넣게 되죠. 출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로는 회복 및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요. 실밥 제거는 저희 병원에서 거실밥은 7일째, 속실밥은 2주차 때 제거를 하게 됩니다. 멍이나 붓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주 정도면 사라지고요. 형태가 완성화되는 데는 제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얘기하는데, 중간에 경과를 보면서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는 콧대와 코끝을 나눠야 됩니다. 일단 콧대를 높일 수 있는 재료는 실리콘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실리콘은 우리가 인체에 사용한 고용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이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리콘은 혹시라도 모양이 틀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쉽게 제거가 되고, 그리고 캡슐이라는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우리 인체와의 반응을 막아주기 때문에 실리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사용했던 고어텍스라는 재료가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어텍스를 쓰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도 고어텍스로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콧대를 높일 수 있는 재료는 이제 자가 진피, 인조 진피 이런 것들을 실리콘의 대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첫 수술의 경우에는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실리콘에 대한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실리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가 진피나 인조 진피를 사용해서 콧대를 높이게 됩니다. 코끝 수술 재료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끝 재료는 이물질 쓰면 안 돼요. 옛날에는 매드포나 메쉬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코끝을 썼는데, 이제 그것을 썼을 때는 콧대 내 기둥, 오리지널 나의 비중격이 무너진다는 것들이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물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코 수술에서 많이들 쓰는 재료로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게 또 좋다, 어떤 게 더 안 좋다 이런 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귀연골이 제일 베스트 재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비중격 연골, 어떤 사람들한테는 늑연골, 이렇게 환자분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코 재수술이 가장 흔한 이유는 첫 번째 보형물이 이동하거나 보형물이 꺼진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수술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감염과 염증, 붓기나 열감에 지속되는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감염과 염증이 오래 지속된다 보면 코가 짧아지거나 들리는 코의 구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 재수술의 가장 많은 이유는 디자인 불만족이에요. 보통 내가 생각했던 코 모양과 달라서 다시 한번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앞에 세 가지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재수술을 피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거는 디자인 때문에 재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디자인을 그냥 원장님 밑에 맡긴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원하고자 하는 모양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되고 싶은 사진, 나는 이런 코가 되고 싶어요를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두께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건데, 피부가 아주 얇은 사람들은 재료를 쓸 때 연골이나 아니면 재료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부드럽고 비칠 수 있지 않는 정도의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반면에 모양이 좀 드러나려면 조금 더 단단하고 나중에 모양이 확실히 잡힐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교정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될 수 있는 코가 되고 싶은 코 모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피부라든지 연골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코 모양을 만들어야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지를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과교정을 피하는 것이 재수술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수술 후에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수술 후에 원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술, 담배는 3개월 정도는 절대적으로 금해 주셔야 되겠고요. 코를 부딪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코 수술 후 관리로 중요한 거는 코 안에가 붓기, 그리고 코 안에 이물질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환자분에 따라서 코 안쪽에 코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리테이너 혹은 흉터 관리,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숙련된 의료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코는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라서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실밥 하나 때문에 코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 수술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의료진, 그리고 코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술 전에 분석을 해서 이런 거를 교정을 할 수 있는 의료진한테 코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게 재수술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코 수술은 단순히 코를 높이는 수술이 아닙니다. 얼굴의 중심을 재구성하는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수술이에요. 한 번에 끝내려면 내 얼굴 구조를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만 하고, 두 번째, 내 피부 두께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야 되고, 세 번째, 과교정을 피하고, 네 번째,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코 수술은 단순히 높이 경쟁이 아니라 내 얼굴의 균형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의 수술로 오랫동안 만족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꼼꼼한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코 라인을 응원해주세요. 자연스러운 코 속에서도 존재감 있는 코, 그 해답은 정확한 이해와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